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인데요. 연봉 100억 원을 가뿐히 버는 고소득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유명한 여성 일타 강사 중 한 명이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친 뒤 학원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강사가 남편 차에 탑승하던 순간 한 남성이 마치 강사를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뒷좌석으로 재빠르게 올라탔습니다. 흉기를 들이대면서 일타 강사를 납치하려던 건데요. 하지만 마침 차에 타고 있던 강사의 남편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부부는 괴한의 손을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타 강사를 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 뭐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또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네,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한 여성 강사가 납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강사가 퇴근하는데 남편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학원 지하 주차장에서 이 남편 차 조수석에 오르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타서 이들을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강사를 납치해서 금품 빼앗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공범까지 있었고요. 이 공범은 인근 주차장에서 도주로 미리 파악한 뒤에 성공할 시에 같이 달아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강사의 남편이 거세게 저항을 했고 이 납치범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탔는데 정말 뜻밖의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도주를 했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이 한 달 만에 체포를 했는데 이게 단순 그냥 강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타 강사를 타깃으로 했던 이 두 명의 이 공범인데요. 한 명은 40대 김 씨고 한 명은 40대 박모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테이프 또 케이블 타이, 흉기까지 준비하면서 납치를 아마 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이 지금 주차장에서 남편 때문에 이 납치가 실패를 하자 또 다른 유명 학원 강사를 타겟으로 납치를 시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타겟 역시 일타 강사에 100억 소득을 올리는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거나 또 인근에 잠복하면서 범행 계획을 모색하기도 했고 미리 잠복해서 미행한 횟수가 무려 7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범행의 표적이 됐던 두 피해자, 이 과목별 여성 일타 강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타 강사들이 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연봉을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동선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표적이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일타 강사에 대한 관심은 여느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돌에 비해서 이 일타 강사는 쉽게 얘기해서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강사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가 있는지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 학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공개가 돼야 수강생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TV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에도 연봉, 뭐 나이, 재산, 심지어 사는 곳까지도 공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 피해자들도 우리도 뭐 이들도 TV를 통해서 이 일타 강사의 뭐 재산, 나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주거지 이런 걸 다 파악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공개된 학원 시간표를 보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범행 타겟으로 쉬운 여자 일타 강사만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자 과연 그러면 이 범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끼리끼리 뭉쳤다. 자, 두 사람 원래는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범행을 결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범인이 사실은 아는 사이가 아니고 동남아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동남아 유형지에서 서로가 이제 유형 즐기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모두 일정한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처지가 비슷비슷한 사이였었는데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동남아 여행에 가서 유흥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남아를 9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 상당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돈을 이제 친지들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처지가 좀 이렇게 궁핍하다 보니까는 범행을 계획한 것인데요. 두 사람이 범행을 계획한 다음에 범행에 성공하게 되면은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즉 범행을 계획하고 그 후에 범행 그 도피 계획까지 두 사람은 계획을 짰던 것이죠.
보통 이런 자들이 말이죠. 원래 정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도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딱 만났으니까 훨씬 더 배신하기 쉬웠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박 씨, 김 씨 두 사람인데요. 1차 이 납치 미수 사건 뒤에 박 씨만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일타 감사 납치하려던 김 씨는 범행 실패하자 6시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체포된 박 씨가 이미 사망한 김 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장 검증도 했고요. 통화 내역, 또 차량 블랙박스, 어떤 흉기에 남은 지문과 DNA 감정 결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김 씨가 아니라 이 붙잡힌 박 씨가 범행의 전반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일단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신의 범행 동료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도 하고 하니까 아하, 살아있는 이놈이 주범이구나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범행이 들통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거래 내역, 블랙박스라든가 또 다른 뭐 계좌 같은 걸 추적합니다. 하게 되면 다 나오는데 박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박 씨가 3차례에 걸쳐서 동남아의 현지에서 신원이 알 수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촬영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촬영한 영상을 보관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발각이 된 거죠. 자, 일단 사망한 사람은 제쳐두고 말이죠. 네. 박 변호사님. 이 주범 박 씨 어떻게 될까요? 자, 범죄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일타 강사 강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 흉기 같은 걸 이용해서 강도를 했거든요. 또 2명 이상이 했죠. 특수 강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일타 강사 일타 강사를 따라다니면서 강도를 하려고 예비했던 부분, 강도는 예비죄로 처벌이 됩니다. 강도 예비죄가 되고 또 나머지 몰래 촬영해서 유포했던 거, 성폭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해서 중한죄가 예상이 되고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그 킬러 문항 논란이 정치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일타 강사들,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SNS에 자신의 어떤 부를 이렇게 과시하는 플렉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자, 이게 참 이런 결국 이어지는 좀 위험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좀 여러 번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범죄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일타 강사들이 보면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그렇게 통장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너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처럼 참고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면 이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일종의 그 동기부여를 하려고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또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막 멋있다 그러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순환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우리 일타 강사 선생님도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